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주식 애소리의 애소리입니다. 거의 2주 만에 만나 뵙게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의 시장도 워낙에 다이나믹했어서 그런지 방학이 더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더군다나 날씨까지 변덕스러워서 벚꽃은 잘 즐기셨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번 주에 세크를 시작으로 다시 공모주 랠리가 이어지겠고요. 오늘은 3주차 단 하나의 종목이죠. 세크의 기업 내용과 수요 예측 결과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전자빔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검사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검사 장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용 엑스레이 검사 장비, 그리고 방산 산업용 리낙 검사 장비, 그리고 연구 분석용 SEM, 탁상형 주사 전자 현미경,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주력으로 하는 것은 반도체 및 배터리용 엑스레이입니다.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공정 중에 발생하는 불량을 검출해 제품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거겠죠. 자, 24년 기준 매출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이 부분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산업용 엑스레이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산업용 엑스레이 검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엑스레이 발생 장치인 엑스레이 튜브와 디텍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엑스레이 발생 장치는요, 진공 상태에서 전자빔을 가속시킨 뒤에 이를 타깃에 충돌시켜서 엑스레이로 변환시키는 구조고요. 전자빔을 엑스레이로 변환시키는 구조.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엑스레이는 디텍터를 통해서 디지털화된 엑스레이 영상으로 변환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하는 검사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세크만의 강력한 경쟁력이 나오는데요. 세크는 단순히 엑스레이 장비를 조립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엑스레이 장비의 핵심 부품인 엑스레이 튜브, 즉 엑스레이 발생 장치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상용화에 성공한 국내에서 유일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는 엑스레이 발생의 원천 기술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를 기반으로 전체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국내의 다른 엑스레이 시스템 업체들은 엑스레이 발생 장치는 외국에서 구매를 해서 조립하는 구조라고 하거든요. 근데 세크는 모두 내재화시켰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에 있어서 당연히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쟁력을 기반으로 반도체 분야에서는요, 고대역폭 메모리, HBM 반도체용 엑스레이 장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웨이퍼의 낱장 상태에서는 실리콘 관통 전극, TSV 내에서 공급, 제대로 채워지지 않은 빈 공간의 발생 유무를 검사합니다. 그리고 웨이퍼가 적층된 이후에는 중간중간에 범프가 들어가기 때문에 범프의 땜질 상태나 정렬 상태를 살펴본다고 해요. 이미 빅3 HBM 제조업체들이 세크의 장비를 구매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으로 파악이 됩니다. 아무튼 반도체 전 공정, 후 공정, SMT 공정에서의 불량을 검사하기 위한 그런 검사 장비들을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현재 회사는 최소 200나노미터의 세계 최고 수준의 분해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현재 완벽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건 HBM 8단까지라고 하고요. 12단과 16단, 고단층용은 현재 고객사와 협의해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안으로 개발은 완료될 것이라고 회사 측은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반도체 유리기판용 TGV 구조를 고해상도로 검사할 수 있는 엑스레이 장비도 있습니다. 유리기판은 최근에 후공정 혁신의 핵심 소재로서 부상을 하고 있죠. 현재 국내 주요 반도체 고객사와 유리기판 공정 장비 테스트는 완료한 상태라고 하고요. 세부 사양을 조정해서 올해는 수주를 따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상장을 했더라면 유리기판 테마를 제대로 올라탈 수 있었을 텐데 시기상 조금 아쉽긴 하네요. 자, 그럼 배터리 분야로 넘어가 볼게요. 배터리 분야에서 세크의 경쟁력은 세계 최초로 고속 3D CT 인라인 검사기를 상용화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배터리 분야는 처음에는 2D 방식으로 검사를 진행해 왔지만 화재 이슈가 계속 발생하면서 CT, 3D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니즈가 좀 커졌습니다. 기존의 3D 방식은 속도 문제가 있어서 분석용으로만 사용이 됐다고 하는데요. 세크는 반도체에서 확보한 고속 검사 기술을 배터리 분야에도 접목을 하면서 4초 만에 불량을 검출해낼 수 있는 3D 검사기를 개발해냈습니다. 이런 경쟁력을 바탕으로 LG 엔솔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처음 인라인 엑스레이 검사기를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도 공급 계약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 기술력을 방증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2차전지 엑스레이 검사 장비는요, 각형, 원통형, 파우치형 배터리,
모두 적용 가능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LG엔솔이 지금 테슬라양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대량 생산에 나서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우도 주목을 했었던 건데 뭐 주가 흐름이 그리 좋진 않았지만 어쨌든 세크도 그런 측면에서 4680 원통형 배터리 검사 장비의 매출이 앞으로 좀 증가될 것으로 기대는 됩니다. 자, 그 밖에 방산 분야에서는요, 로켓이나 미사일, 위성 부품의 내부 구조를 투과 검사할 수 있는 고출력 리낙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리낙은 엑스레이 발생 장치에다가 마이크로웨이브 기술이 추가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을 통해서 가속 속도가 빛의 속도에 근접할 수 있게 된대요. 진공 상태에서 초당 30만 킬로미터에 가까운 속도로 전자빔이 가속화되면 에너지 출력이 정말 훨씬 높아지게 되겠죠? 이런 특성 덕분에 컨테이너나 로켓 추진체의 내부 결함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만 쪽으로도 적용이 되는 것 같고요. 이미 다연장 로켓 및 탄두 검사 장비를 다수 납품했고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사업청의 과제도 수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지금 유리기판 테마는 조금 꺼졌지만 요즘에 방산주들이 굉장히 방긋 웃고 있잖아요. 관세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데다가 1분기 깜짝 실적 달성 기대감까지 있어서 좀 방산 테마로 엮일 수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이 정도 보고 실적 점검하겠습니다. 매출 볼륨은 꾸준히 늘어났는데 21년부터 23년까지 연속해서 단기 손실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A와 BBB 등급을 받고 기술 특례 상장을 추진합니다. 근데 24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긴 했거든요. 그동안 3D 엑스레이 검사기 개발을 위해서 투입되던 경상 연구비가 이제는 3D 그 엑스레이 검사기가 상용화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좀 감소했고요. 그리고 상환 전환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이 되면서 회계상 잡혔던 비용이 사라진 덕분입니다. 이렇게 24년의 흑자 전환으로 인해서 회사 측이 제시한 25년과 26년 추정치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상승을 이끈 것이 수출이라는 것도 주목할 만한데요. 지난해 수출은 약 322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7.4% 증가했습니다. 이 수출 증가의 핵심 요인은 반도체 시장에서 HBM 성장에 따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자, 공모자금도 수요 대응 차원에서 캐파 확대를 위해서 상당 부분이 쓰일 예정입니다. 자,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한번 보시죠. 비교 기업으로는 반도체나 2차전지 검사 장비 기업들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평균 PER은 21.52배가 나왔고요. 주당 평가가액은 26년 추정순이익을 기반으로 계산을 했네요. 26년 추정치를 20% 할인율로 현가화한 약 80억 원을 적용해서 주당 평가가액은 19,612원을 산출합니다. 여기다가 할인율 33.71%에서 23.52% 적용, 최종적으로 밴드는 13,000원에서 15,000원을 제시했어요. 26년 추정치 기반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고평가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공모가의 적정성은 뒤에서 더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수요 예측 결과 이어갑시다. 경쟁률은 1232.54 대 1, 2203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보시면 한택이나 TXR 로보틱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AO 브랜드나 한국 PIM보다는 참여한 기관이 좀 더 많았다. 그래서 적당히 경쟁률이 높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분포표를 보시면요. 상단인 15,000원 이상의 거의 대부분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상단 초과는 별로 없었고 거의 상단을 적어냈어요. 그래서 공모가는 상단인 15,0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확약은 건수 기준 2.77%, 수량 기준 3.76%로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은 길게 가져갈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보통과 좀 사이 정도가 되겠고요. 공모 개요를 한번 체크하시죠. 공모가가 15,000원에 확정되면서 공모 금액은 180억 원, 시가총액은 약 1,309억 원의 사이즈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청약은 17일부터 18일까지고요. 환불이 4일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요. 상장은 4월 28일 단독 예정이고 신영증권의 단독 주관입니다. 최소는 50주, 증거금 37만 5천 원이나 필요하겠네요. 자,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 우리 사주 조합에 9만 주를 배정했는데 직원 230명 기준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약 587만 원입니다. 요 정도는 다 소화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자, 상장일에 유통가는 물량 확인하겠습니다. 주식 총수의 36.78%에 해당하는 물량은 바로 풀릴 수가 있습니다. 좀 많아요. 그리고 금액으로는 약 481억 원. 딱히 가볍지도 그렇다고 딱히 무겁지도 않은 그냥 그런 정도입니다. 기존 주주의 비중이 65.41%나 되는데요. 보시면 상장일에 유통가능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주는
워닝 뉴그로스 2020 사모투자, 사는캐피탈, 박땡땡씨, 그리고 1% 이상 주주들, 개인 기타 주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익은 현재 지분율로는 세크의 최대 주주인데 보유 물량의 일부는 상장 당일에 정리가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1개월, 3개월, 6개월 보유 예수로 묶여 있습니다. 아무튼 기존 주주의 물량이 많고 오버행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다 보니까요. 회사 측은 투자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분할 매각 또는 블록 딜로 하자고 설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게 강제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상장일에 다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회사의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참고해서 투자 단가를 한번 유추해 봅시다.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실시된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은 1대 1.5 무상증자를 반영했을 때 200원과 1,800원 이렇습니다. 이후 21년부터 22년까지 발행한 상환 전환 우선주 그리고 전환사채는 모두 보통주로 전환이 됐거든요. 전환 가격은 7,000원, 8,080원, 7,920원 이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모가 15,000원보다는 전부 다 낮은 가격에 들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얘는 아무래도 기존 주주의 비중과 낮은 단가가 좀 위협적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세크의 공모가가 좀 비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맘대로 주가 계산을 해볼 텐데요. 우선 회사 측이 제시한 비교 기업들의 24년 순이익과 오늘자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PER을 다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해보니까 자비스와 기가비스는 단기 순이익이 급감함에 따라서 급격히 줄어듦에 따라서 PER이 엄청 높게 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둘은 제외시키고 나머지 기업들만 썼습니다. 나머지 기업들의 평균 PER은 10.76배. 자, 회사 측이 제시한 25년 추정순이익을 할인이 전혀 없이 그대로 적용을 해서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을 해보면 약 4,563원이 나오거든요. 공모가보다 약 70%나 낮은 수준이에요. 자, 그나마 조금 공격적으로 26년 예상순이익 기준으로 계산을 해봅시다. 그래도 달성 가능성은 좀 높다고 하니까. 26년 추정순이익을 20% 할인율을 적용해서 25년 3월 말 기준으로 현가화시켰고요. 그러면 주당 평가가액은 약 1,358원 계산되더라고요. 역시나 여전히 공모가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의 회사의 실적과 증시 상황, 검사 장비 업체들에 대한 시장의 평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공모가는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럼에도 수요 예측 결과에서 기관들이 상단을 다 써낸 것은 아무래도 오랜만에 공모주이기도 하고 최근 공모주들의 성과가 대부분 좋았으며 한국 PIM이나 AU 브랜드도 밸류 대비해서 오버슈팅이 시원하게 나와줬고 그리고 세크의 검사 장비들이 방산이나 항만, HBM, 유리기판 이렇게 고성장 분야에 적용이 된다는 점에 점수를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한국 PIM과 AU 브랜드는 둘 다 유통 가능 금액이 200억 원대로 가벼웠고요. 특히나 AU 브랜드는 상장일에 기존 주주의 물량이 0%였고 한국 PIM은 코넥스 이전인데 괴리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어떤 건덕지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두 종목은. 근데 세크는 그닥 가볍지 않고 기존 주주의 비중도 높은 데다가 단가도 낮습니다. 그래서 기대치는 조금 낮춰야 된다고 봐요. 우리 옥석 가리기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더라도 되는 조건에서는 24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거 그리고 단독 상장이라는 거 2개 정도 체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안 되는 조건에서는 애매한 밸류 그리고 높은 기존 주주의 비중, 낮은 단가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만 보면은 아주 애매하긴 한데요. 그래도 오랜만에 단독 상장을 하게 되는 공모주고 유리기판이든 방산이든 테마를 탈 수는 있고 특히나 가장 최근에 상장했던 PIE가 AI 비전 검사 솔루션 기업이었는데 2차 전지가 주력이었고 유리기판 검사가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 중이다라고 해서 상장 당일은 좀 약하긴 했지만 그 이후의 흐름이 엄청 좋았죠. 지금 시장에서 PER 32.92배 정도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크도 생각보다 또 훨씬 높은 PER을 부여받을 수 있을지 그것은 모르는 일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전자빔 발생장치 관련해서 원천 기술을 국내 유일 보유했다는 경쟁력이 있고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하기도 했으니까 최근 공모주들의 성과도 좋았기 때문에 흐름상 손실은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해보고 예상 균등, 경쟁률, 기대 수익 계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형에 30만 주가 배정됐고요. 계좌는 4월 11일까지 개설했어야 참여 가능합니다. 일반 등급은 10,000주까지 청약 가능하고 증거금으로 7,500만 원. 청약 한도가 낮네요.
최소 수량은 50주입니다. 증거금 37만 5천 원이 필요하겠고요. 자, 그럼 균등 수량부터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최근에 진행된 공모주들의 참여 건수를 기록한 표인데요. 보시면 LK캠이 신영증권에서 주관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참여 건수가 83,087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9만 건. 그러면 균등은 1.67주, 한 주 또는 비교적 높은 확률로 2주까지도 예상을 합니다. 증거금은 약 1.8조 원 정도로 잡았고요. 그러면 비례 경쟁률은 1600대 1 정도, 비례 한 주 증거금은 12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주 풀청약 시에 기대 수익 계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균등은 한 주, 비례는 6주가 가능하다면 배정 금액은 10만 5천 원이 되겠고요. 기대 수익률을 30에서 50% 정도 좀 보수적으로 잡아본다면 30% 기준의 기대 수익이 31,500원이거든요. 4일치 파킹 이자는 약 11,035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도 30% 이상을 본다면 해볼 만한 청약은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었죠? 저도 참고 오랜만에 얘기하는 거라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어요. 내일부터는 다시 공모주 청약 모드에 돌입해서 바이오리듬 같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일차 경쟁률 라이브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편안한 저녁 되세요.